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벡터 완전 정복하기 1편입니다. 1편, 2편, 3편에서는 벡터의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다루고 4편서부터는 벡터의 험난한 여정을 재미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편까지 열심히 봐주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벡터의 기본 개념 1, 스칼라와 벡터. 2. 벡터의 크기와 단위 벡터. 3. 벡터의 상등. 4. 영벡터와 역벡터. 5. 벡터의 덧셈 뺄셈. 1. 스칼라와 벡터. 지금 이 벡터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스칼라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스칼라라는 거는 방향은 없고 크기만 존재하는 양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몸무게 60kg, 80kg. 그 크기만 있는 거죠. 80kg이 60kg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없습니다.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개념이 여기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몸무게, 키, 인원수,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은 크기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벡터랑 대비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벡터는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는 양을 벡터라고 합니다. 힘이죠, 힘. 대표적인 거가 어떤 물체를 이 방향으로 이만큼 여기까지, 이 화살표가 이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벡터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벡터. 이 화살표를 벡터라고 해요. 이 화살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살표 맞는데요.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놈을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이동시키는 거를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긋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 크기, 화살표의 길이가 그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 크기만큼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화살표를 벡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 속도, 가속도, 속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속도, 음수 있죠?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는 처음 출발한 방향이 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처음 출발한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크기도 있습니다. 벡터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 도형의 이동 등등 이런 것들이 벡터가 되는데요. 그냥 속 편하게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표시 화살표로 두 점 있어야 돼요. 이 점에서 이 점. 네, 뭐 여기까지 찍으면 화살표 길게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 벡터 표시가 되겠습니다. 벡터를 나타내는 개념 표시예요. 자, 이거를 이 그림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수식의 기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살표를 쓰시고 AB. 자, 이거 읽으실 적에 벡터 AB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AB. 네, 간혹 가다가 AB 벡터 해도 돼요. 자, 벡터 AB 또는 요거를 우리가 항상 A에서 B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거가 출발점이죠. 네, 그걸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끝점이에요. 종착점. 그거를 종점이라고 합니다. 시점과 종점이 나올 때는 반드시 대문자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쓸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A 벡터라든지 뭐 X 벡터라든지 이거를 이거로 놓을 때, 네, 고를 때는 소문자를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C 벡터 여기까지 온 거죠. 방향은 이 방향이 되고 크기는 얘보다 더 큽니다. 화살표 눈으로 봤을 때가 더 길죠. 자, 요거 AC 쓰시고 이 처음에는 반드시 시점을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자 항상 두 개 들어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네, 두 번째 있는 거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소문자로 표시할 때는, 간단히 표시할 때는 소문자를 써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벡터 표시 배웠죠? 네, 이게 바로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게 벡터입니다. 두 점을 연결한 화살표로 벡터를 나타내지만, 표시하지만 학습 편의상 앞으로 두 점은 생략한 채로 화살표만 표시하고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기호를 반드시 붙입니다. 네, 앞으로는 점 찍지 마시고 그냥 화살표만 그시고, 그럼 당연히 여기 눈으로 여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A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B, 여기 마지막 점, 여기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에서 B 방향으로 B까지 끌고 가는 개념으로 벡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끌고 가는 개념이에요. 힘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를 끌고 간다. 네, 여기면 여기까지 끌고 간다. 이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와 단위 벡터, 벡터는 화살표 AB 이것처럼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여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을 A에서 B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크기는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벡터 이 기호 화살표의 길이는 항상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벡터 AB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이 절대치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절대치를 붙여서 벡터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절대값 벡터 AB 이꼴 7,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가 7이라는 겁니다.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항상 양수만 나옵니다. 0이라는 거는 바로 요 다음 편이 0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기호로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절대값 기호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특히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 얘를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벡터.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크기만 1이 되면은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놓고 중심에서 아무 쪽으로나 원 위에다가 화살표를 연결하면은 그것이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단위 벡터.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3. 벡터의 상등. 상등은 한자로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벡터를 상등이라 합니다. 두 벡터의 위치가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정한 겁니다. 같은 벡터라는 이 개념이 벡터의 이론을 이끌고 가는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요거 정육면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육면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이 벡터랑 여기서 일로 가는 이 벡터는 방향이 똑같죠? 정육면치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방향이 같습니다. 크기도 같잖아요.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벡터의 이론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이 AB 벡터랑 DC 벡터랑 CD 벡터 하면 안 돼요. 반대 방향이니까. DC 벡터, HG 벡터, EF 벡터, 이거 다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AE 벡터, DH 벡터, CG 벡터, BF 벡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얘네들끼리 같은 거고 얘네들끼리 같은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은 같은 벡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은
AH 벡터와 BG 벡터가 또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같겠죠? 네,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같으니까 같은 벡터가 된다라는 거. 벡터의 상등 이해되셨죠? 4. 0벡터와 역벡터. 0벡터라는 거는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합니다. 점으로 표시합니다. 한 점으로. 한 점이기 때문에 방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0벡터. 벡터의 표시인데요. 0으로 씁니다. 앞으로 0이 나오면 그냥 0벡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 파트에서. 자, 역벡터라는 거는 시점과 종점을, 어떤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바꾼 벡터를 이 벡터의 역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AB의 역벡터는 벡터 BA가 되는 겁니다. 시점과 종점이 바뀝니다. 방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AB 벡터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가 BA 벡터가 되는 거지요. 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그거를 이 음수로 표시해요. 자, 이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얘를 음수화 시켰다. 그 음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너스 기호를 썼을 뿐이고, 여기서의 의미는 요 방향을 바꾸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 마이너스 영향 받아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이거 바뀌니까 AB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역벡터 AB 벡터를 역벡터를 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BA 벡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벡터의 덧셈. 자,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할까요? 벡터 AB 더하기 벡터 AC, 이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똑같죠? 시점이 다르면은 벡터의 덧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네, 곧이어 나옵니다. 일단 시점이 같으면은 이렇게 시점이 맞춰진 상태죠. 시점이 지금 같잖아요. AB 벡터, AC 벡터.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자, 얘를 이쪽으로 당기는 이마만큼의 힘으로 당기는 거랑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마만큼의 크기의 힘으로 당겼을 적에 이 A라는 거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못 가죠. 얘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갑니다.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로 가겠죠. 네, 그거는 이변과 이변을 이웃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적에 제4의 꼭지점, 그쪽으로 가는 크기, 방향과 크기가 되겠습니다. 즉, 요거를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의 합은, 덧셈은 얘가 된다라는 거, 이게 벡터 덧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시점이 같을 때에 이걸 이웃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제4의 꼭지점으로 이어주는 이 벡터가 이 벡터의 합으로 정의해 놓은 겁니다. 네, 이쪽으로 가는 힘, 이 물체가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요. 네, 들든지 안 들든지는 하여튼 여기로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로 정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벡터의 덧셈이 나오면은, 네, 벡터의 덧셈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어가는 벡터의 덧셈이 있고요. 시점이 같아서 덧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점이 같아서 덧셈하는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을 했고요. 이어가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거가 C로 갔다가 다시 D로 갔다가 다시 B로 왔습니다. 자, AB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 DB 벡터는
결국은 여기서 일로 간 거죠. AB 벡터가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요 개념. 요게 벡터 덧셈의 또 한 가지 형태예요. AC 벡터 갔다가 이어가죠. CD로 갔다가 D에서 다시 B로 가게 된 거를 더하게 되면은 중간 역들은 사라지면서 AB 벡터가 된다라는 거. 네, 요 벡터의 덧셈 이런 경우가 있고,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 이 시점이 같을 적에 더하는 거는 요거를 이웃변으로는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the for, 네, 그 평행사변형의 제4의 꼭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를 D라고 했을 때 AD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벡터의 덧셈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꼭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AB 벡터 플러스 DC 벡터. 네, AB 벡터 플러스 DC 벡터, HG 벡터, EF 벡터 다 시점이 다릅니다. 이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DC 벡터가 AB 벡터랑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럼 얘 A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AB 벡터 더하기 AB 벡터는 시점이 똑같으니까 AB 벡터에서 또 AB 벡터를 더하게 되면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더하면은 이렇게, 즉 4AB 벡터는 이 AB 벡터를 4번 더해 준 거, 4를 곱한 거죠.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거가 벡터와 실수의 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하게 되면은, 네, 음수가 들어가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양수일 때는 그 방향의 크기 배가 되는 겁니다. 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B랑 C랑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방향이 같은 것끼리 더하는 거는 이 덧셈은 이렇게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요 크기만큼의 이 D라고 놓을까요? AD 벡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처럼 AB 벡터, AB 벡터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못 만드는 거는 만들 수가 없죠. 이 똑같은 벡터를 더하는 거는 이 힘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인식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5. 벡터의 뺄셈.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벡터의 뺄셈은 여기 시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점이 다르면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맞추면 돼요. 여기 AB 벡터가 있고요. 여기 AC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란 개념이 아까 얘를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역벡터 할 적에. 그러면은 여기 CA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자, 덧셈을 할 적에는 여기 시점을 맞추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안 맞습니다. AB 벡터, CA 벡터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CA 벡터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덧셈 할 적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어가는 거랑 지금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시점을 맞춰서 the for, 네, 평행사 변형의 제4 꼭지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얘를 CA 벡터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옮겼을 때 이 지점을 A'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가 A로 놨기 때문에 또 C가 이동을 해서 지금 C가 일로 온 겁니다. 그럴 적에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다시 말해서 AB 벡터 플러스 CA 벡터, 얘는 여기를 D라고 놓을까요? D 프라임이라고 놓겠습니다. 네, CD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 결과는 CD 프라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가 평행 이동시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 벡터랑 이 벡터 같은 거예요. 자, 벡터 개념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면서 중요한 거, 방향이 같고 크기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나 이 벡터 같은 거예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아까 여기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 이렇게 된 거는 이 CB 벡터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뺄셈 할 적에는 반드시 시점이 맞아야 되고, 이 결과는 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제 중간 과정은 네, 번거로우니까 빼기를 하면은 빼는 쪽에서 처음 쪽으로 CB 벡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것이 믿음지 않으신 분은, 믿어오신 분은, 자, 벡터 AB 마이너스 벡터 AC 벡터, 이거는요, 요 마이너스가 방향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CA 벡터로 됐고, 여기 AB 벡터 쓰고 더하기인데 여기 이어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B 벡터가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네, 이거에 근거를 두고 이게 나온 거니까 뺄셈을 하실 적에는 빼는 쪽에서 처음 쪽으로 이렇게, 네, 시점을 없애버리고 CB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벡터는 두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PQ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를 넣어 주시면 돼요. 네, 문제를 푸실 적에는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문자를 보시고 문제에 합당한 문자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표기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놨을 뿐이에요. 넣어주시고 PO 벡터 플러스 OQ 벡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쓰실 적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얘가 되는 거니까 같은 거죠. 그리고 시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 마이너스 붙이고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OP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벡터들은 이 두 개의 벡터의 뺄셈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죠. 네, 종맛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그래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CB 벡터. 네, 원하는 문자가 A다 그러면 A를 넣어주시고, 네, 이런 기호는 없어요. A를 넣으시고 CA 벡터 플러스 CB 벡터가 되는데, CA 벡터 플러스 AB 벡터죠. AB 벡터. 자, AB 벡터 쓰시고 요 CA 벡터는 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AC 벡터. 다시 말해서 여기에 시점이고 종점이니까 종맛이 앞에 원하는 문자를 쓰셔야 돼요. 종맛이 할 때 이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 들어간 문자가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벡터의 기본 개념 중에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꼭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